2편. 사랑, 아직 끝나지 않는 이별. 기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늘 숨이 막혔다. 문을 열고 지연과 마주한다. 부엌에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지연이 있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예전의 연민은 사라지고 괜히 짜증만 올라왔다. 궁상맞아 보였다. 피곤한 얼굴, 돈 걱정이 묻어있는 말투.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게임 소리만 들렸다. 대학을 다닌다지만 수업은 대충, 알바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아빠, 돈 좀이라고 말했다. 기석은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 더 이상 자신이 이 집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날도 아무 말 못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정장을 입고 갈 곳 없는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 주위의 아파트로 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소파. 주희가 커피 전문점 일을 보러 나가면 기석은 혼자 앉아 그 풍경을 누렸다.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살. 그는 점점 그 생활에 빠져들었다. 회사 핑계로 외박을 했고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주희와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셨다. 기석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다. 그러던 어느 날 기석의 아내 지연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급하게 보호자를 찾는다고 했다. 옆집 아주머니가 급하게 소리쳤다. 어머님이 시장에서 일하시다 쓰러지셨어. 지연은 기석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혼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혈관이 막혀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지연이 보호자로 사인을 했다. 기석은 주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수술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기석은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서 지연과 마주쳤다. 어디 있었어? 지연이 물었다.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실이 너무 지겨웠다. 지연은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돈을 구할 데가 없었다. 기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날 밤 주희의 집에서 기석은 넋두리를 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무능력해. 엄마 병원비 내줄 주변이 안 되니 지금껏 잘못 살았어. 주희는 말없이 들었다. 걱정하지 마. 작지만 내가 빌려줄게. 그 말에 기석은 울었다. 주희 덕분에 수술비는 해결됐다. 어머니는 회복했고 기석은 주희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어머니는 주희의 손을 말없이 잡았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때 지연이 병실로 들어왔다. 주희를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여자의 촉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어머니가 퇴원했고 기석은 주희와 함께 어머님 집을 찾았다. 기석은 쌓아두었던 말을 쏟아냈다. 지연과는 사랑 없이 살았다고, 오래전 첫사랑이었던 주희를 만났고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다고, 회사에서 잘린 것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아들 편을 들었다.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내가 부족해서 너가 힘들었다. 어머니 눈가가 촉촉했다. 그날 밤 기석은 지연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여자가 생겼다고. 그 여자는 아파트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자기를 도와준다고 했다. 이런 구질구질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생활비는 100만 원 보내주겠다고 했다. 아들은 성인이야. 이제 알아서 살아. 지연은 잡지 않았다. 돈 많은 여자한테 가겠다는데 내가 왜 붙잡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 말뿐이었다. 기석은 여행 가방에 몇 벌 옷만 넣고 집을 나왔다. 띵동. 주희의 아파트 벨을 눌렀다.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주희가 문을 열었다. 다 말하고 왔어. 이제 다시 안 가. 주희는 그를 안아줬다. 그날 밤 둘은 숨겨야만 했던 본능을 참지 않았다. 서로를 뜨겁게 갈구했다. 한편 지연은 텅 빈 옷장을 열어보다 주저앉았다. 원망과 억울함과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들은 아빠가 나간 걸 알고 집을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술을 마셨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은 무너지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다시 찾은 기쁨에 매일이 꿈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기석의 아들이 수소문해서 주희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소리쳤다. 아빠가 인간이야. 엄마랑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버리고 잘 살 것 같아? 기석은 문을 닫아버렸다. 더 이상 아들을 대면할 수가 없었다. 아들은 다시는 아빠를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곳을 뛰쳐나왔다. 그날 이후 주희는 결심했다. 서울에서는 기석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기석 몰래 양평에 전원주택을 구입했다. 어느 날 드라이브 가자며 데려간 곳.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주희는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기석은 당황했다. 여기서 살자고? 주희와 둘만 살 수 있다는 해방감에 가슴이 뻥 뚫렸다. 한 달 뒤 둘은 서울을 떠났다. 양평에서의 삶은 천국 같았다. 마당을 가꾸고 고기를 굽고 별을 보며 잠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귀촌한 다정한 부부로 알았다. 기석은 이제 구질구질한 삶은 다 끝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행복은 항상 가장 깊은 곳에서 비극을 준비한다. 지연은 밤이 오는 게 두려웠다. 불을 꺼도 잠은 오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배신이 먼저 떠올랐다. 믿었던 사람, 평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남편의 얼굴이 미워서 그리워서 미칠 것처럼 괴롭혔다. 전화기를 쥐었다 놓기를 수십 번.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다. 후회할 걸 알면서도 그래서 더더욱 누를 수가 없었다. 그 밤을 견디는 방법은 술뿐이었다. 빈속에 술을 들이붓고 기억을 끊어내듯 쓰러졌다. 잊으려 발악할수록 몸은 더 망가져갔다. 아침이면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급식실에 섰다.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 나르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반찬 하나 만드는 일조차 숨이 찼다. 무슨 일 있어요? 동료들의 질문에 지연은 웃었다. 괜찮아요. 한 달 뒤 지연은 국을 뜨다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다. 터질게 터졌다. 병원 하얀 불빛 아래서 의사는 보호자를 찾았다. 남편은 없었다. 지연은 아들의 번호를 불렀다. 정밀 검사 결과는 잔인했다. 간암, 술과 만성 피로,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지 않은 시간들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수술이 필요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간이식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맞지 않았다.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검사만이라도 받아줘. 기석은 거절했다. 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그러다 그는 주희에게 거짓말을 했다. 서울에 친구 장례식이 있다고. 그리고 지연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사를 받고도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술 좀 마시고 갈게. 또 하나의 거짓말. 양평의 주인은 이유 없는 불안에 잠겼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가슴을 눌렀다. 검사 결과 기석의 간은 이식이 가능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지금 손에 쥔 행복을 놓칠 수 없었다. 양평에서 자신만 바라보는 주희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말없이 양평으로 돌아왔다. 주희는 기석을 끌어안았다. 그가 없는 하루는 1년 같았다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하지만 주위의 행복엔 그림자가 있었다. 언제든 이 행복이 부서질 수 있다는 공포. 그 두려움을 애써 마음 밑바닥에 눌러 담고 있었다. 기석은 지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며칠을 살았다. 그러다 전화가 왔다. 아들이다. 아빠 어떻게 할 거야? 기석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주인은 방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퇴원시켜. 나는 못 가.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울부짖었다.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통화는 그렇게 끊겼다. 기석은 울음을 삼켰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고 너무 멀리 와 버렸다. 거실로 나올 땐 다시 미소를 머금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위의 불안은 더 깊어졌다. 그날 밤 기석은 잠들지 못했다. 지연에게 가야 하는지, 자신만 믿고 여기까지 온 주위를 버려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잠든 척하는 주위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놓치지 않겠다는 집착처럼,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처럼. 방 안엔 숨막히는 열기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기석의 머리는 이상할 만큼 맑아졌다. 결심했다. 지연에게 간 이식을 하고 빚진 마음을 끝내고 그 다음에야 주희에게 돌아오겠다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주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로 그의 등을 토닥였다. 잘했어. 난 괜찮아. 잘하고 와. 기석은 주희를 부서질 듯 안았다. 그의 온기가 입술을 스쳤고 그 순간 주희는 세상에 둘뿐이었다. 그가 전부인 세상. 그래서 더 잔인하게 그를 보내주었다. 기석은 일주일이면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렇게 차는 점점 멀어졌다. 주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이번엔 정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도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만난 사랑이기 때문에. 지연에게로 달려가던 기석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다. 빨리 끝내자. 나를 기다리는 주희에게로 가자. 수술실 앞 기석과 지연은 나란히 수술대에 오른다. 기석은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다가갔다. 이게 마지막이야.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야. 이제 나를 잊고 건강하게 살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눈가를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살라고 강까지 내주는 사람, 살아갈 희망만은 끝내주지 않는 남자. 그 말이 너무 모질어 숨이 막혔다. 차라리 여기서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연은 무너지고 있었다. 수술은 6시간.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겨우 지나갔다. 두 사람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아들은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면회하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그 따뜻했던 가족으로 돌아간 것 같아 가슴이 잠시 풀어졌다. 기석의 회복은 빨랐다. 지연은 아직 더 지켜봐야 했고 기석은 망설이지 않았다. 양평에 혼자 있을 주희 생각에 아픈 몸을 이끌고 퇴원을 결정했다. 주희에겐 말하지 않았다. 깜짝 선물이니까. 천천히 차를 몰아 양평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자 집은 조용했다. 주희는 없었다. 휴대폰만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불안에 밖으로 나섰다. 둘이 자주 오르던 산등성이 그곳에 주희가 앉아 있었다. 아래 길을 내려다본 채 주희야. 놀란 주희가 일어섰다. 기석 씨. 기석은 빨리 걸을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주희가 한 걸음에 달려와 안겼다. 처음 만났던 날처럼, 아니 떠날 때처럼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의 입술이 다시 느껴졌다.
살아있음이 확인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석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전했다. 수술은 잘 됐고, 이제 다시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주인은 불안했지만 믿고 싶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다시 평온한 날들. 마당을 가꾸고 저녁을 함께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숨이 찼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석은 지연이 궁금해졌다. 회복은 됐는지, 집에는 갔는지. 작은 방으로 가 조용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회복 중이고 퇴원했다고 했다. 그제야 기석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했다. 이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폐 깊숙이 차올랐다. 주희에게 전했다. 이제 너만 생각할게. 나만 믿고 살아. 주희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며 기석을 힘껏 안았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다. 한 달 후, 고요한 거실을 찢는 전화벨. 아들이었다. 아빠, 엄마가 갑자기 피를 토해요.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요. 빨리 오세요. 기석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잘 모시고 가. 가서 연락해. 전화를 끊고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주희를 찾아갔다. 주희는 텃밭에서 고추와 상추를 따고 있었다. 기석도 함께 도왔다. 푸짐한 점심상. 기석은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한 채 꾸역꾸역 씹었다. 주희는 그가 맛있게 먹는 줄 알고 웃었다. 그날 밤 기석은 잠들지 못했다. 궁금했지만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죄책감에 두려워서. 술 한 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시간들. 휴게소에서 처음 만난 주희,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원 없이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고. 다음 날 다시 전화. 엄마가 얼마 안 남았대요. 아들은 마지막 부탁을 했다. 엄마 곁에 있어 달라고. 기석은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주희가 먼저 알아봤다. 기석 씨 서울 다녀와요. 안 가. 그래도 다녀오세요. 그래야 우리 편하게 살아요. 기석은 고개를 떨군 채 울었다. 미안해, 끝났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못 기다리겠어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늦은 밤 서울로 향했다. 병실엔 수척해진 지연과 엎드린 아들이 있었다. 지연은 약에 취해 깨어나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얼마 못 버틸 거래요. 기석은 이제야 말했다. 미안하다. 지연이 힘없이 눈을 떴다. 기석의 손을 잡았다. 여보, 와줘서 고마워. 기석은 눈을 피했다. 빨리 나. 나 이제 진짜 안 올 거야. 지연의 손가락이 힘없이 그를 놓아줬다. 다신 안 와도 돼. 당신도 잘 살아. 기석은 앙상해진 그 손을 내려놓고 병실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 양평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지연과의 일들이 가로등처럼 지나간다. 연애하던 날, 결혼하던 날, 아들을 안던 그날들이 지연의 젊은 얼굴과 함께 끝없이 스쳐 지나갔다. 애써 외면했던 지연이 끝내 기석의 시야를 떠나지 않았다. 기석은 참아왔던 눈물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운전대 위로 떨어진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내가 살고 싶어서 도망친 거야. 미안하다. 잘 가라. 내 무덤에도 가지 않을 거야. 나 같은 놈 잊어줘. 그 말은 지연에게 하는 것이면서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기석은 엑셀을 밟았다.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주희가 있는 양평으로 향했다. 주희는 기석이 떠난 뒤 긴긴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가 없는 시간은 하루가 아니라 끝이 없는 밤 같았다.
혼자가 된다는 불안이 몸속 깊은 곳을 계속 긁어댔다. 가만히 있어도 온몸이 찢기는 것처럼 아팠다. 주인은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정신도 혼미했고 잠이 오지 않았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퀭해졌다. 거울 속 사람은 며칠 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었다. 내 것이 될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사랑을 끝내야 할 것 같았다. 오늘 밤은 넘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 그를 놔주자. 내가 없어야 그가 편해진다면. 나도 더는 버틸 힘이 없어. 떠나자. 먼 곳으로. 주인은 안방 구두를 망치로 두들겼다. 온 힘을 다해 깨뜨렸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끌고 땔감을 넣었다. 그리고 그 방에 누웠다. 수면제를 한 움큼 삼켰다. 그제야 오지 않던 잠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기석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다. 그 얼굴을 붙잡으려다 손을 놓았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기석은 힘껏 엑셀을 밟아 언덕을 넘었다. 주희가 있는 집에 도착했을 때 숨이 차 있었고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현관문을 열며 불렀다. 주희야. 대답은 없었다. 안방에서 주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몇 번을 흔들었지만 주희는 일어나지 않았다. 기석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품이 너무 조용해서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 긴장이 풀려 기석도 주희를 안고 옆에서 스르르 잠에 빠졌다. 아침이 왔다. 기석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벨소리는 끊겼다가 다시 울렸다. 반복됐다. 깊은 잠 속에서 주희가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어지러웠고 구토가 올라왔다.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옆에 기석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주희는 그를 흔들었다. 세차게 흔들었다. 기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은 쾌쾌했다. 본능처럼 기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기석의 아들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어디에요? 아빠 전화 좀 받아요. 엄마가 죽었어요. 아빠 들었어요? 빨리 와요. 주인은 기석을 다시 흔들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매캐한 냄새가 숨을 막았다. 주인은 바닥을 짚으며 밖으로 기어 나왔다. 그리고 휴대폰에 대고 말했다. 119 좀 불러주세요. 아빠가 어서요. 그 순간 그날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했던 선택이 머릿속을 스쳤다. 주인은 산소호흡기를 찬 채 구급차에 실려갔다. 병원 천장의 불빛이 흔들렸다. 하나, 둘, 셋 불빛들이 리듬처럼 지나갔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흐릿해졌다. 주희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기석 씨.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천장의 불빛들이 점점 느려졌다. 하나씩 지나가는 불빛마다 기석의 얼굴이 겹쳐졌다. 처음 만났던 날의 미소, 마지막 포옹의 온기. 주인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불빛은 계속 흘러갔다. 그녀의 세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둠 속으로 잠겼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단편소설 형식의 창작물입니다.